그래서 뭐 다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후보자 집안에 이 부동산 거래나 또 그 주소를 이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주택을 놓고 후보자가 있다가 또 외삼촌한테 갔다가 또 남동생한테 갔다가 또 나중에 여동생한테 갔다가 나온 집안끼리 그렇게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거 왜 이런 거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요구했다는 건 이른바 지원하는 데서 이거 뭐 내용을 누가 모친이 잘 아시면 모친한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시원하게 해명을 딱 해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답변이 여기 와서 알았다. 그 해운대 우동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 집안끼리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게 그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이 글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지 못할, 당당하지 못한 뭔 사연이 있어 배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이 주소가 그 후보자 보면 후보자가 살던 집에 또 그다음에 외삼촌이 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아마 동생이 의사인데 어머니 사는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또 어머니 사는 집 당산동으로 또 주소를 옮겨요. 그거는 확실하신 내용이신가요? 당산동 유원 아파트에 모친이 사는데 2014년에 그 우동에 그걸 팔 때 대우 마리나 아파트를 팔 때 주소는 또 어머니하고 같은 주소야. 그리고 또 여기 몇 군데 이 주소를 보면 그 아파트에 또 외삼촌이 또 주소를 글로 옮기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 매매와 주민등록 이렇게 주소 돌려쓰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셨고. 자료를 구할 수 없나요? 여기 청문위원 중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정상이 아니니까 하면은 좀 그걸 자세히 오늘 같은 날 청문회 알아봐가지고 오셔서 좀 시원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후보자께서 어머님 그 재산 고지 거부한 거.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원팀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원팀에서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 후보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하실 수도 있고 법령 부분도 있고 제출 사유를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 아닙니까? 누가 자기 재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놓으면은 그 사실 부모님 이름으로다가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됐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정신에 비추면은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이 고지 거부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하냐 이게. 이 정도는 한번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 고지 거부가 가능한지를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능하다 그러니 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했냐? 대부분은 하는 거냐? 이게 안 하는 건 예외란 말이죠.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요. 그리고 아까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안 했어요. 근데 모친께서 얼마나 그렇게 감출 일이 많다고 고지 거부를 해놓고 글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일 처리 이거 하는 것부터가 지금 후보자가
뭔가 상당히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좀 한편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뭐 세금을 예. 좀 덜 내려고 뭐 이랬는지. 예? 그러시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둘째 따님 말이죠. 예, 그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계시는 건대 가서 성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인턴이야 들어가기가 요새 뭐 정원 미달이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예. 성형외과는 이게 경합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대에서도 있습니다. 뭐 예. 그저 한 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또 그 둘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 부인께서는 건국대 병원의 보직이 이걸 인턴 레지던트 총괄하는 연구교육부 부장이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면접에서도 제척했다고 그러는데 저 제일 실세의 따님이 해서 그 다 알고 그 면접에 제척했다고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려지겠어요 그게? 그게 면접 근데 국회의원들 말이죠. 뭐 로스쿨 졸업한 애들 자기 딸 뭐 어디 취직하는데 전화 한 통 했다가 요새 그 곤욕을 치르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대는 뭐 무슨 국신가 그거 65%를 반영하는데 건대는 40%를 반영하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셔. 그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도 안 내놨어요. 하여튼 저 교육부 뒤에 앉은 사람들 자료 안 냈는데 전부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옛날 황원효 장관 때부터. 그 자료는 제가 혹시 말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는 인턴은 건국대학이 사실 정원을 미달되는 것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하는데 2명을 TO가 있었는데 2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보다 면접을 제외한 점수에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의사 시험이라든지 뭐 근무 성적으로 훨씬 더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수를 주는 책임자가 바로 부인이 그 책임. 아닙니다. 부장에서 인턴들 총괄하는 아니 그래. 점수 예. 예. 힘든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해서 지금 전문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어머님이 계신데 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를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예. 됐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정신에 비추면은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이 고지 거부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하냐 이게. 예. 뭐 이 정도는 한번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 고지 거부가 가능한지를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예, 예. 가능하다 예, 그러니 예, 예. 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했냐? 예? 대부분은 하는 거냐? 이게 안 하는 건 예외란 말이죠. 예, 예.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요. 그리고 예. 아까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안 했어요. 근데 뭐 모친께서 뭐 얼마나 그렇게 네. 감출 일이 많다고 고지 거부를 해놓고 글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런 일 처리 예. 주소 돌려쓰기 예.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셨고. 예. 자료를 구할 수 없나요? 아니 여기 청문위원 중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 하여튼 좀 정상이 아니니까 하면은 좀 그걸 자세히 오늘 같은 날 청문회 알아봐가지고 오셔서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아까 후보자께서 어머님 그 재산 고지 거부한 거 예.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원팀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원팀에서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 후보자한테. 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예. 일단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하실 수도 있고 법령 부분도 있고 제출할 사유를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 아닙니까? 예. 누가 자기 재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놓으면은 그 사실 뭐 부모님 이름으로다가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돼서 뭐 다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후보자 집안에 이 부동산 이 거래나 그 주소를 이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주택을 놓고 후보자가 있다가 또 외삼촌한테 갔다가 또 남동생한테 갔다가 또 나중에 여동생한테 갔다가 나온 집안끼리 그렇게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거 왜 이런 거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요구했다면 이른바 지원하는 데서 이거 뭐 내용을 누가 모친이 잘 아시면 모친한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시원하게 해명을 딱 해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답변이 여기 와서 알았다. 그 해운대 우동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 집안끼리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게 그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이 그걸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지 못할, 당당하지 못한 뭔 사연이 있어 배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이 주소가 그 후보자 보면 후보자가 살던 집에 또 그 다음에 외삼촌이 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아마 동생이 의사인데 어머니 사는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또 어머니 사는 집 당산동으로 또 주소를 옮겨요. 그거는 확실하신 내용이신가요? 당산동 유원 아파트에 모친이 사는데 2014년에 그 우동에 그걸 팔 때 대우 마리나 아파트를 팔 때 주소는 또 어머니하고 같은 주소야. 예. 그리고 또 여기 몇 군데 이 주소를 보면 그 아파트에 또 외삼촌이 또 주소를 글로 옮기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 매매와 주민등록 이렇게 이거 하는 것부터가 지금 후보자가 뭔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비춰지는 게 좀 한편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이랬는지. 그러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둘째 따님 말이죠. 그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계시는 건대 가서 성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턴이야 들어가기가 요새 정원 미달이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는 이게 경합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또 그 둘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건국대 병원의 보직이 이걸 인턴 레지던트 총괄하는 연구교육부 부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제척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실세의 따님이 해서 다 알고 면접에 제척했다고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려지겠어요, 그게? 그게 면접 국회의원들만